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시리즈 도연명과 200편을 마쳤는데 못다한 이야기, 정리의 이야기가 필요하여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시문학의 두 거장 도연명과 200이 술과 함께 걸었던 길을 차분히 따라가 보며 그들의 삶 속에, 시 속에 술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 취향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두 분의 시 세계, 술 세계를 아주 잘 이해하시게 될 것으로 확신해요. 중국 문학에서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문화의 한 축이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전쟁과 혼란 속에 문인들은 술에서 위안을 찾았죠. 중림칠연이라고 불리는 7명의 문인들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이상은 현실을 초월하여 참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은 그들에게 세속적 번뇌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아에 이르는 매개체였죠. 먼저 도연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연명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하자면 그의 본명은 도잠이고 자는 월량 또는 연명입니다. 서기 365년에서 427년 사이를 살았으며 동진 말기에서 남조 송 초기의 시인이죠. 지금의 강서성 구강시 근처 출신으로 증조부 도간이 동진 초기의 권세를 누렸지만 도연명이 태어날 때는 이미 가세가 기어났습니다. 그는 강주 제주, 진군 참군, 건위 참군, 팽택 현령 등의 관직을 역임했지만 매번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직을 벌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5마리의 쌀을 위해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팽택 현령으로 재직 중에 상급 관리가 감찰은 나왔는데 현령은 예의상 정장을 차려입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도연명은 말하길 내가 고작 5마리의 쌀이라는 봉급을 위해 저런 자에게 굽신거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관복을 벗어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때 그의 나이가 41살이었어요. 앞으로는 평생 농사나 지으면서 살겠다는 각오였던 거죠. 그의 대표작 중에 음주라는 제목의 시 20편이 있습니다. 그중 5번째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짓고도 수레와 말에 소란이 없으니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면 곧도 저절로 외진 곳이 되네. 봉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며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보네.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세속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고요한 경지에 이른다는 철학입니다. 도연명은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더라도 마음만 세속적인 욕망에서 멀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조용한 은둔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명작이 바로 귀거래사인데 이것은 귀거래 해, 즉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자. 밭과 정원이 황폐해질 텐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이미 마음이 형체의 종노릇을 했으니 어찌 슬퍼하며 홀로 비탄에 잠겨 있으랴. 이것은 41살의 팽택현령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체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 관직에 몸을 맡기느라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속박시켰다는 뜻이에요. 도연명에게 술은 정말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늘 술이 떨어져 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술을 얻으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들에게 술을 구해오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술이 그에게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술은 그가 세속의 번뇌를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였어요.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한 잔의 술에서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았던 거죠. 이제 중국 문학의 상당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중국 문학사에서 술이 가진 추변 경제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의 시에서 나타나죠. 200은 701년에서 762년까지 살았고 자는 태백, 호는 청년거사입니다. 두보부대 11살 연상으로 시선, 즉 시의 신선이라 불렸죠. 술과 달과 무한한 상상력으로 하늘을 날아다닌 시인입니다. 두보가 음중팔성가, 즉 술 마시는 8신선의 노래에서 200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200은 술 한 마리 시 100편을 지으니 장한 저작거리 술집에서 잠들고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으며 스스로 말하길 신하는 술 속의 신선이라 하네. 여기서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현종 황제가 200을 궁중으로 불러들였는데 200이 술에 취한 서서 황제의 부름에도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200의 대표작 중에 월하 독작, 즉 달 아래서 혼자 술을 마신다는 시가 있습니다. 꽃 사이에 술 한 통 두고 홀로 마시니 함께 할 이 없네. 잠들어 밝은 달을 부르니 그림자와 더불어 세 사람이 되었네. 이 시의 아름다운 점은 혼자 술을 마시는 외로움을 달과 그림자를 친구로 삼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혼자 술 마시는 게 쓸쓸할 텐데 200은 달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셋이서 어울리는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200의 상상력이에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자신만의 시적 세계를 창조해내는 능력 말이에요. 그리고 200의 또 다른 명작이 바로 장진주인데 이것은 술을 마시자, 술잔을 돌리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뜻을 얻었을 때 마땅히 마음껏 즐겨야 하니 금잔을 비워두고 달만 바라보지 말라. 이 시에서 200은 인생이 짧고 덧없으니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향락주의는 아니에요. 200에게 술은 인생의 찬란한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는 술에 취해서도 명작을 썼고 술 때문에 관직을 잃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두 시인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도연명은 절제대에 음주를 했어요. 전원 생활 속에서 마시는 술은 그에게 평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동반자였죠. 그는 술을 통해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았어요. 반면 200은 격정적인 음주를 했습니다. 방랑 생활과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마시는 술은 그에게 영감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매개체였어요. 그는 술을 통해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을 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하지만 둘 다 술을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도연명은 땅에 발을 딛고 소박한 진리를 추구했고 200은 하늘을 날아 무한한 상상력을 펼쳤죠. 도연명은 동진 말기 혼란한 현실에서 전원으로 돌아가 내적 평화를 찾았고 200은 성당 시기의 번영 속에서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 정신을 추구했습니다. 시대적 배경도 달랐어요. 도연명이 살았던 시기는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는 세상사에 등을 돌리고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했죠. 200이 살았던 시기는 당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성당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던 시대였죠. 그래서 200은 더 자유롭고 대담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어요. 결국 술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예요. 도연명은 술로 청빈을 지켰고 200은 술로 자유를 얻었죠. 도연명이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며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보는 담담한 경지와 200이 권력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한 방당한 기계, 이 둘 다 술과 함께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도연명처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할 것인가? 200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것인가?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두 시인 모두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았다는 점이에요. 외부의 압력이나 세속적인 성공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들의 시를 읽다 보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도연명의 마음이 멀면 곧도 저절로 외진 곳이 된다는 철학이든 200의 달과 그림자와 함께 셋이 된다는 상상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달빛 아래 잔을 들면 1000년을 건너온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평안을 추구하든 자유로운 호방함을 추구하든 어쩌면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연명과 200의 시세계, 술세계에 대해 정리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업로드되고 있는 두보 시리즈에서 계속 만나요. 안녕.